7장 구령에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준비. 바탕손을 활용하게 되죠. 범석이, 바탕손 몸통 맞기 하나, 앞차고 몸통 맞기 둘, 반대쪽 하나, 둘, 자, 거드로 아래 맞기 하나, 둘, 자, 범석이 유지하시고요. 하나, 밑에 있는 거둔손 둘, 하나, 둘, 하나, 보주먹. 자, 가위 맞기 하나, 둘, 헤쳐 맞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등주먹 바깥치고 둘, 하나, 둘, 손날 하나, 둘, 하! 바로 샷. 예, 그러면은 7장을 이제 설명을 이제 조심스럽게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첫 번째 자세는 이제 범석인데요. 범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7장에서 많이 나오는 석이기도 하고 석이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석은 아닌데 6장까지 범석을 안 하다가 하게 되시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범석이의 경우에는 발과 발 사이 이 간격이 발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앞서기, 그 전에 앞서기는 발 하나 간격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 하나 간격도 없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발이 15도, 30도 이내로 틀어지고요. 앞에 있는 발은 무릎을 이제 발끝만 세우시는데, 이 머리 높이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춤서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굽이, 뒷굽이, 나머지 무릎을 쓴 서기들, 학다리석이라든지 꼬아석이라든지 높이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범석이도 마찬가지로 그 높이를 똑같게 낮춰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무릎이 많이 굽혀지겠죠. 대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많이 하냐면 이걸 하시면서 이렇게 범석이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은 약간 저는 이제 보통 모델 포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 포스네요?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많이 쳐요. 이렇게 막 뭐 모델이 서는 자세가 되지 않게끔 뒤에 있는 무릎을 많이 굽혀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인데, 이 발을 굽혀놨으면 앞에 있는 발 끝이 이렇게 닿는데 앞쪽이 닿을 때 앞발은 체중이 거의 없으셔야 돼요. 뒷발에 9, 거의 뭐 10까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중을 온전히 뒤에다 다 뿌리 놓으시고 앞에 있는 발은 가볍게 지면만 찍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이렇게 앞발에 실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이 이렇게 열려 계시면은 이제 뒷굽이는 이 엄지발가락에 무릎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무릎을 양쪽으로 벌리는 편인데, 범석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 낭심이라든지 이 사타구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으로 살짝 모아주시는 게 훨씬 좋은 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범석이를 서주시면 되고요. 일단 좀 진행을 하면서 계속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석이요. 다음에 앞차고 몸통 맞기. 반대쪽 하나, 둘.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유의하셔야 될 거는, 그 전까지 태권도 품새가 보통은 왼쪽 방향이면 왼손을 먼저 기준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오른손으로 나오죠. 그래서 7장을 할 때 아싸리 제가 알려드릴 때 태권도를 지도를 할 때 이제 보통 아예 외우세요. 오, 왼, 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이래서 오왼 왼 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보통 많이 이런 실수 많이 나오십니다. 왼손이었지 오른손이었지 이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이러지 않게끔 미리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쓰지 않게 뒷굽이 자세 머리 높이가 같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쓰지 않고 이 자세에서 뒤에 있는 다리만 옮겨주시면서 거들 아래 맞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손은 그대로 쭉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전에 손날 맞기는 허리 손에서부터 춤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막으셨으면 이거는 아래 맞기 예비손 동작 여기로 바로 올라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셔서 지면이 뒤덮질 때 빠르게 막아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시선을 왼편에 진행 방향에 놓고 예비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옮겨지고 뒷발이 옮겨오면서 범석이 들어가시고요. 서질 때 저희 바탕손 거드로 이거 몸통 막힙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얼굴로 가시면 안 돼요. 어깨 선상을 최대한 넘지 않게끔 손끝이 넘지 않게끔 팔각도를 크게 많이 길게 해주시고 손 높이도 살짝 낮추어 주셔서 몸통 높이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길 때 허리를 이용하시고 손목으로 이용해서 때리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만 써도 역시 힘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몸에 전체적으로 힘을 쓰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나게 휘둘러 주시면 좋으시냐면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그걸 내가 잡아채서 충분히 끌어당긴 다음에 때린다라고 동작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시선 예비손 발 본동작 다시 한번 쭉 끌어당겼다가 때려주시고요. 자, 오른발 피벗이십니다. 왼발로 붙으시면 안 되고 왼발이 옮겨서 오른발 쪽으로 붙어주셔야 돼요. 자, 손은 여기 단전선상에서 저희가 준비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손도 역시 이곳에서 준비를 하셔서 천천히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5에서 8초 정도 세워주시고요. 보주먹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 펴주셔서 잡는 게 아니라 붙여주셔서 말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감싸주시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잡지 않고 살짝 안 잡게 뗀 듯한 느낌으로 설 잡은 느낌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설 잡는 느낌으로 가볍게 손 주먹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감싸듯이 만드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이제 인중 정도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막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 나중에 또 할 텐데 벌어지시면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팔꿈치는 편안하게 한 45도 정도 내 몸통선 라인 이렇게 그대로 들어서 보호하듯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약간 준비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제가 끝날 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6장하고 7장은 품새를 1단락, 2단락, 3단락을 나눠서 1, 2단락을 하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품새가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품새를 두 번 나눠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품새 7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보주먹이 다시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다시 준비인 셈이세요. 자, 다시 나갑니다. 왼발 나가시면서 가위맞기. 예비손 되게 중요합니다. 가위맞기 예비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비품 설명할 때도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태권도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목적을 가진 각기 동작들을 이제 한 번에 처리할 때 보통 금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제 금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약간 금강계통의 이제 동작인 셈인 거죠. 이 가위맞기는. 그래서 가위맞기를 할 때 하나는 아래맞기가 되고 하나는 바깥맞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맞기 포지션, 장골릉 근처에서 나가는 바깥맞기 동작. 아래맞기 동작은 어깨 쇄골선상 라인에서 아래 막는 동작. 동시에 들어가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아래맞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깥맞기가 좀 웃긴데 이게 이름값 한다 그러죠. 이게 네임드. 자, 이름값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맞기는 아래맞기의 밖으로 빠지십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자, 천천히 보여드리면 예비손 동작을 가다듬으시고 앞구비로 발이 나가십니다. 앞구비가 완전히 서질 때
허리를 활용하여서 처음 반 동작, 다시 반대쪽 할 때 살짝 틀었다가 다시 허리를 쓰시면서 나머지 완전 동작. 자, 나가시면서 손을 한번 바꿔주셔야 돼요. 손이 항상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발이 이동한 다음에 손이 나가면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미리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발이 나가셔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바깥막기, 지금 가위막기 동작에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거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위를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막는 이 범위가 손이 너무 높아서 어깨선상 위를 가서 얼굴을 막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래막기는 저희 아래막기 여기서도 이렇게 벗어나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듯이 내 몸통 제일 바깥선상에 멈춰 계셔야겠죠.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게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실은 가위막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라든지 이런 동작들은 이 바깥 막는 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식의 알통자랑이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바깥막기라는 이름 자체가 힘을 이제 바깥쪽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가위자를 만드는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수축되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훨씬 좋은 가위막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다시 한번 자,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헤쳐막기 들어갑니다. 다음 동작 헤쳐막기에서 손의 위치 되게 중요한데 일단 동작을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오른손을 왼손 안으로 재빨리 밀어 넣습니다. 포개듯이, X자로 포개듯이 밀어 넣고 뒤에 있는 발을 크게 돌려서 앞구비를 세워주신과 동시에 뒤꿈치가 닿아서 서기가 완성이 될 때 재빨리 헤쳐서 저희 바깥 팔목, 몸통 헤쳐막기를 구사를 하십니다. 자, 이때 아까 오른손을 제가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왜 그러냐면 앞구비를 서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발이 왼발이시죠. 그러면 태권도는 어떤 동작 할 때 나와 있는 발이 기준이 돼서 그 같은 손이 커버를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왼 앞구비에서는 왼발이기 때문에 왼손이 막는 손 이 예비 동작의 커버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오른발일 때는 오른손 커버, 오른발일 때는 오른손, 왼발일 때는 왼손 커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규칙성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막아주십니다. 자, 무릎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가볍게 펴주셔서 저는 이제 상대방 머리를 잡는 거라고 실제로 교본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머리끄댕이, 머리채를 잡는 기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다고 바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까지는 손을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았다는 가정하에 강하게 주먹으로 말아 내리시면서 무릎을 올려쳐줍니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습관상 무릎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시합에서 선수들이 다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품새를 하면서 너무 시합에만 매몰되는 품새를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품새만 시합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품새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개인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발차기나 저희가 태권도 겨루기 이런 걸 하면서 무릎을 올릴 때 항상 발을 어떻게 하죠? 튀겨 올리면은 이렇게 발을 스테퍼를 밟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튀길 때마다 통 하나 둘 셋. 실제로 이게 훨씬 빠르고 또 빠른 만큼 강하고 또 빈번하게 무릎을 올릴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올릴 때 이제 무릎치기가 들어갈 때 재빨리 무릎을 올려서 발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는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려주고 그대로 허리 나가는 거는 앞구비 간격만큼 디뎌주시면 되세요.
디뎌주시면서 서기가 얘가 빠르거든요. 재빨리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쭉 해서 제쳐지르기. 이 제쳐지르기라는 이름이 제가 예전에 제 스승님한테 배울 때 제쳐지르기를 배웠는데 지금 아마 젖혀지르기라고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상대방의 어떤 이제 팔이나 이런 게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쪽으로 이제 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손이 흔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엎어지는 거를 젖혀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의 어떤 의미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이 스타트 하실 때 이제 가끔 이런 실수가 많이 나죠.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 실제로 제쳐지르기는 이렇게 때리시는 게 아니라 내려가실 때 손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장골릉 늑골 아래죠. 그래서 안쪽으로 비틀어 들어가듯이 짜 들어가셔서 팔꿈치가 역시 내 몸을 떠날 때 재빨리 틀어서 탁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살짝 올라가서 늑골 아래를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갈비뼈 아래 가늑골을 공격을 하셔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찔러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때려주시고요. 자, 뒤에 이 꼬여져 있는 발을 앞구리로 빼실 때 손을 재빨리 움직여주셔서 앞구비가 서질 때 동시에 끝낼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끄집어 올려주시고 쭉 회전 그대로 올려서 막아주시면 저희 오른발, 오른손 커버된 그 손 그대로 막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동일한 동작 구사해 주십니다. 엇걸어 아래맞기. 엇걸어 아래맞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칼이나 이런 것들이 아래에서 위로 찔러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막는 동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엇걸은 손이 완전히 붙어버리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한 주먹 하나, 두 개 정도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 역시 커버 말씀드렸던 건 똑같죠. 왼발이 앞에 나와 있는 왼 앞구비 상태에서는 왼손이 커버가 되는 아래쪽, 바깥쪽으로 가는 엇걸어 아래맞기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저희 만약에 오른발이 나와 계시게 되시면 오른발, 오른손 같은 손이 오른손 바깥쪽, 이 바깥쪽 커버를 맞게 되는 손으로 엇걸어 아래맞기를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등주먹 바깥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 손을 공격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장부터 쭉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격은 이 보조손 안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주먹, 보조손 안에서 들어가죠. 매주먹, 보조손 안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등주먹 옆치기도 보조선 안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밖에 아니세요. 여기 이러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뭐 막는 동작의 예비손을 갖고 공격 동작을 한 거니까 약간 실수 아닌 실수란 셈이죠. 그래서 바른 동작으로 공격을 하실 때는 이 손을 재빨리 안쪽으로 넣어주셔서 등주먹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등주먹 같은 경우에도 전에 등주먹 앞치기 4장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손목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듯이 등주먹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타격면에 넓은 면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등을 이렇게 펴주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등주먹과 똑같은 각도, 그 각도 그대로 때려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관자놀이 정도고요. 관자놀이 정도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음 동작을 또 나가면서 높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저희가 발날등 표적차고 팔굽 표적치기인데 일단은 발날등이 어느 부위인지는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발날은 이쪽, 그러니까 발날이 옆차게 차면 저희가 뒤꿈치나 이제 막연하게 뒤꿈치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발날로 차는 옆차기가 있어요. 근데 발날 같은 경우에는 이 뒤꿈치 바깥면 여기 이 새끼발가락 쪽 뼈 아래하고 이 뒤꿈치 이 사이에 보면 살짝 온폭하게 파여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이 이 발날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쪽이 발날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이쪽 부위가 발날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발날등으로 이제 차는데 발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차시면 안 되고 이 발날 등으로 차셔야 되고요. 일단은 동작을 이제 보여드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차기라서 후리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좋은 동작인 것 같은데 발이 후려지는 게 아니라 발차기는 무조건 무릎 관절을 쓰는 게 발차기거든요. 아까 제가 무릎치기 동작에서도 태권도는 이거를 무릎차기가 아니라 무릎치기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태권도에서 발차기는 관절을 사용해야지 발차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릎 관절이요. 무릎을 피고 접는 이런 동작이 있어야지 발차기가 되는데 무릎치기는 이 관절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고관절을 사용한 공격이기 때문에 무릎차기가 아니라 무릎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술에서는 니킥이라 그러죠. 근데 저희는 무릎차기가 아니라 무릎치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표적차기인데 표적치기가 아니라 발날등 표적차기죠. 표적차기라 무릎 관절을 꼭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핀체로 후려서서 빠르고 강해 보이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무릎을 써주셔서 하고 났을 때도 무릎이 접혀질 수 있게 왁 후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접어 올려서 접어서 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날등 표적차기는 무릎 관절을 사용해준다. 하고도 무릎을 접어준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중요한 건 관자놀이를 차서 여기에 만들어 놨으면 이 얼굴 수상 계속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정말 아주 특이한 체질을 가진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미동도 없이 막 이렇게 로봇처럼 차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차기 동작은 머리 쪽 높이를 향해서 가격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이나마 아니지만 이 높이가 힘들면 점점점 내려가서 이 명치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몸통이죠. 몸통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얼굴 쪽을 들어서 차는 얼굴 차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유지를 하셔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가장 어려운 다음 동작. 이 동작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신경 쓰기 어려우면서 쉽게 넘어가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이 주춤서기에서 앞서기로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주춤서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등주먹 만들어 놓고 발을 움직여서 때려줍니다. 자, 많은 실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놓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뒤꿈치 사용.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에서는 곁다리 서기랑 그런 몇몇 특수품을 제외하고는 뒤꿈치를 활용한 중심 이동이나 체중 이동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꿈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진행을 하실 때 앞꿈치를 사용해도 발이 이렇게 뒤로 나가버려요. 주춤서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발이 제자리에서 꼬이게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 이 발을 이 자리에서 살짝 들어서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던 발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틀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그 자리 그대로 발 중심 그대로 놓고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춤서기는 발바닥 대략 두 개 정도의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서기는 발바닥 하나의 간격이죠. 그래서 하나 간격만큼 쫓아 들어오시는 거죠. 너무 당겼네요. 이렇게 하셔서 이 앞서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손, 손날
맞고 얍 하고 기압하고 끝나는데 손날 맞기까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날이 들어가실 때는 이 안에 있는 손을, 그러니까 가끔 그냥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손을 손날로 만드시면서 아래쪽으로 저희 이제 손날 맞게 하는 그 동작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허리 쓰셔서 맞고 그대로 이발 틀어 주시면서 얍! 약간 철권에 폴이 분권을 갈기듯이 내가 그렇게 강한 힘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으악! 하고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바로 돌아오셔서 샷! 7장을 끝내시면 됩니다. 7장 이게 나름 상당히 고급 품새입니다. 그리고 되게 좀 나름 장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에 맞게 선배님들께서 아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각 품새마다 음미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1장에는 아래 맞고 지르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백미인 동작이죠. 2장에서는 앞차고 낮게 들어가서 앞굽이 얼굴 지르기. 3장은 한 손날 막은 것 재빨리 앞발만 보내줘서 앞굽이로 전환하면서 지르기라든지,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옆차기 2번에 손날 맞기라든지 이런 백미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데, 7장에는 어떤 그런 난이도 있는 동작들, 굉장히 내가 수련을 해서 내 몸에 힘을 축적시킬 만한 동작들이 많은 품새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품새인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해 주셔서 좋은 품새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설명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실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그러면은 지금 7장 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 설명인데, 실은 이제 가장 큰 줄기인 품새 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품새가 끝나게 되죠. 그 전까지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 팔괘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면, 그동안 제가 쭉 말씀드려 왔듯이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품새선 자체의 그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던 선배님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품새선에서만큼은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새선이 끊기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품새를 해왔었다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준비 동작에서 첫 번째 단락을 나가게 되면 범석이 자세가 들어가고 앞차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음이라서 첫 번째 이 수는 음이 됩니다. 그렇죠. 차고 다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지 않죠. 그래서 하고 단락간의 단락 동작 거드로 아래 맞기 2번을 나가시고, 두 번째 동작 도착해서 또다시 한번 범석이를 잡고 손동작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처리하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끊겨져 있는 음의 그런 사상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보주먹이 들어가죠. 보주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진행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헤쳐맞고 무릎 치고 나가게 되는 앞으로 진행하게 되죠. 치고 앞으로 진행을 하죠. 그렇죠? 진행하기 때문에 양해수를 음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7장이 이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양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 품새선이 단순히 우리가 임금왕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태극 품새는 품새선이 8궤고 8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현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다고 저는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주먹 동작이 나와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돌아오는 동작까지 한번 끊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 실기 설명을 할 때 태극 7장은 하나의 품새를 2번 나눠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단락 끝나고 나면 보주먹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다시 준비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주먹서기가 보주먹 준비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의 품새를 2번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되게 잘 만들어진 품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건 좀 여담이 되겠는데 태권도 품새를 상당히 많이 무시하거나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무술이나 이런 거를 수련을 해보지 않고 거의 뭐 무경험적인 어떤 의뢰 짐작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무술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태권도가 아주 비판하기 딱 좋은 포지션에 있는 무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되어 버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여기까지 할 얘기인가 싶긴 한데 제가 보아왔던 학과생들 중에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일반 도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배우게 된 태권도를 절대 무시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공인의 입장이 아닌 어떤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끌려가듯이 수련을 하셔서 따신 어떤 품이나 단으로서 좀 태권도를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축구를 예로 들면 저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조기 축구도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제 풋살 팀도 만들어서 이제 시합도 나가고 시합까지는 아니고 동네 어떤 뭐 동네 시합이죠. 그런 축구 경기도 해보고 이랬지만 저희가 프로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축구하는 사람이지 제가 축구를 즐기는 동호인이나 동호인이지 뭐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태권도 같은 이제 무술 중에서도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선수와 일반 생활체육이랄 게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보육체육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보육체육하고 어떤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그런 체육하고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절대 엘리트 선수는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었고 제가 절대 어떤 선수로서 성공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서 저도 선수에 대해서 100% 안다고는 100% 안다고 말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가 경험했던 태권도를 마치 태권도의 모든 것으로 의뢰 짐작해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무술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흘렀는데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